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전문가 터닝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제4강 패턴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에서는 개요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상승의 정의와 하락의 정의. 상승이 하락으로 바뀌는 지점을 우리는 변곡이라고 했고요. 그 변곡은 3강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하 저항은 아주 기본 사항이었고요. 지지하 저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허용된 오차 범위를 얼마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획수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두서 없는 이야기는 다 빼고요. 핵심을 딱딱딱딱 머릿속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강에서 중점적으로 더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허용된 오차 범위잖아요. 근데 패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에서도 지지하 저항을 이뤘을 때 얼마나 벗어나는지가 관건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게임에서 단연코 손절론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손절은 그냥 다 들어가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손절만 따로 빼서 하루 종일 논해도 그만큼 지루하지 않고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방점 하나 딱 찍을게요. 그걸 다 공부해보고, 제가 실전 트레이더를 지금 10년이 넘게 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내 선물 포함해서 2000년도 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도 기점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사건이 하나 터지죠. 9.11 테러. 세상에 많이 알려진. 그 전부터 저는 국내 선물 트레이딩 했고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근 10년 가까이 매매를 하고 입장인데요. 방점 하나 딱 찍으면 역시 손절이에요. 왜냐? 손절을 못하면 이건 치명적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1강, 2강, 3강, 4강, 이번에 패턴론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론에서는요, 제가 그 판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패턴을 이해하면요, 반복이거든요. 반복.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해서 미래도 이렇게 갈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요. 예측. 그죠? 그래서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게 뭐냐면 그런 모양일 때, 요런 모양일 때, 저런 모양일 때 미래도 그럴 것이다.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핵심 포인트, 역시 방점은 손절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거기다 모든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패턴론을 그 강의하기 이전에 여기서 보면 급간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도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폭론이 나오고요. 하나 더 있어요. 속도론도 있죠. 그 다음에 속도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기타 등등 뭐 시간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격론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영역이 있잖아요. 이 영역은 중요해요. 아까 그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영역에서는 지지하 저항에서 보시면 우상향으로 올라오면 추세선이 있다고 칠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상승 영역, 그쵸? 상승 영역. 자,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 하락 영역. 잘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기준 제시라 그래요.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임의선을 한번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걷을 때 상승 영역, 하락 영역, 그쵸? 상승 영역, 하락 영역, 그쵸? 그러면 별거 없죠? 왜? 횡보, 가든지 내리든지. 따라서 트는 순간 상승 영역, 꺾는 순간 상승 영역인데,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하죠? 오히려 올라갈 때는 상승 영역이 중요하고 내려갈 때 하락 영역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렇지만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역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지하 저항이 기본적으로 이걸 공부를 해야 영역론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오늘 좀 판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 다 지우겠습니다. 자, 영역론에서 핵심은 상승, 하락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역론에서 이 기준을 삼을 때 우리는 큰 거, 기준이 큰 거. 여기서 기준이 크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큰 거. 적어도 월봉, 주봉,
그 다음에 1봉, 어쩌면 30분 봉. 스캘핑 치는 입장에서는 30분도 길죠. 상대적 개념이니까. 그래서 상대적 개념을 볼 때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영역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역, 위치를 볼게요. 자, 볼게요. 상승 영역에서, 그죠? 하락 영역에서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 영역을 알고 나서 위치가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걸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상승 영역이죠. 여기 위치냐, 여기 위치냐, 여기 위치냐 중요하죠. 왜? 방법이 달라져요. 이게 급간론이에요. 급간론. 이걸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매할 때 쉽고 간결하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 있는데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가능해요. 그걸 모르고 나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해외 선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렵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공부는요, 어느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는요,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은 아셔야 돼요, 기본. 그래서 강의가 필요한 건데요, 너무 강의를 안 들으셔 몰라요. 강의를.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역론, 위치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흐름론이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다 지울게요. 자, 상승 영역에서 여기라면 눌림을 주러 가죠. 눌림의 흐름. 그죠? 자, 계속 이어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계속 가니까 추세 흐름. 그죠? 추세 흐름. 아, 잘 안 써지네요. 추세 흐름. 다 아시죠? 자, 눌림 흐름, 추세 흐름. 그 다음에 뭐예요? 기면, 횡보 흐름. 이 세 가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영역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승 영역과 하락 영역,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다? 상대적 기준이다. 그게 월봉, 주봉, 일봉. 자기가 기준을 세우면 돼요. 그 안에서 지지와 저항이 또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뭐예요? 변곡이 또 있는 거고요. 이래서 패턴론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패턴론 중에서 그 급간론을 이어지고 이 급간론에서 영역, 위치, 흐름,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인데요. 자, 이거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핵심은 자리입니다. 왜요? 왜요? 여기서 진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진입. 그래서 패턴론에서 진입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진입의 방점을. 어디서 진입할 것인가. 자, 진입은 이런 내용이죠. 상승이라고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하락이라면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자, 패턴화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 제가 빠르게 패턴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머릿속에 알아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자, 박스죠? 횡보합니다. 그죠? 자, 박스를 치는데, 아니, 박스가 아니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내려갑니다. 그죠? 잘 보세요. 자, 올라갑니다.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죠? 잘 보세요. 패턴 중에 가장 핵심적인 패턴이 뭐냐면요. 보세요. 올라가죠? 슝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요. 여기를 이른바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핵심적인 사항들이에요. 제가 패턴 중에 이 패턴이 발생하면 이 오버슈팅의 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다시 내려오죠. 더 내려오죠. 반대는 언더슈팅입니다. 이게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써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써먹을지는 여기서 뭐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 태도가, 기준이. 이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입니다. 보이는데 진입을 못해요. 이유는 손절이 자신이 없어요. 하나 더. 손절이 자신이 없는 건 두 번째고요. 비싸요. 비싸요.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죠? 저가 매매법이 있고요. 고가 매매법이 있는데 제가 변곡 매매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가 매매나 저가 매매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유는 손절의 기준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고가 매매의 손절과 저가 매매의 손절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어느 게 더 신빙성이 높냐고 물으면 변곡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이 훨씬이란 말을 제가 쓸게요. 이유는 절대적으로 파동이 많죠. 그쵸? 이 자리는 딱 기회를 줘서 못 참으면 어려워요. 딱 찍어가고 못 주면. 근데 파동론은 안 그래.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이 패턴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패턴 중에 이 패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패턴이죠. 다 알아요. 어떤 거? 수렴. 다 아시죠? 지나고 나면 슬슬 보여요. 고가가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거. 그런데 수렴도요. 이것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수렴도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고가는 고정되고요. 저가는 높아지고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가는 고정시키고요. 고가는 낮아 이렇게 수렴하는 패턴도 있어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핵심 사항은. 아니 차이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구별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냐면요. 뭐예요? 손절 기준이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건. 얘는요. 손절을 여기서 잡을래? 여기서 잡을래? 여기 잡을래? 하방 배팅을 쳤다면. 자 보세요. 달라지죠?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터닝 포인트 전부 다 네가 얘기했잖아. 여기서 잡으면 된다며. 라고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맞는데요. 요까지 갖다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 이 패턴에서는. 그 얘기는 이 자체를 매집의 형태를 놓고 얘네들이 여기서 휩소를 주면서 내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급간론에서 파동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기준을 잡을 거냐 여기 기준이냐 여기 잡으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패턴에서.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여기 넘어가 안 되잖아요. 딱 보세요. 그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논리는. 그래 이런 거 얘기한다. 아니 전문가님 올라갔다 내려 꽂는 경우도 있잖아요. 손절해야죠. 만약에 상승 배팅을 했다면. 당연한 거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만이 기준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하다고 얘기하라는데요. 터닝포인트 전문가는 과감하게 얘기할게요. 시장이 제시해준 얼마나 합리적이냐라는 말을 갖다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패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을.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고요. 좀 이해하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기준이 보여요. 분명할 겁니다. 이건. 제가 이거를 장중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수시로 얘기를 해요. 지금 형태가 어떤지 우리 예측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예측해보는 게 아니라 따져보자고 얘기를 해요. 따져볼 때 기본이 뭐예요? 고가가 낮아지는지 먼저 봐요. 저가가 높아지는지 먼저 보고요. 근데 고가가 고정되는지 봐요. 저가가 고정되는지 보고. 그러면 이 패턴이 읽혀져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 고가 고정되죠. 얘가 아까 수렴을 할 때 고가가 고정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고가 고정되고. 그러면 이 그림이 슬슬 그려지기 시작하면 이거냐 논할 수 있잖아요. 예측 가능해요. 그러나 얘하고요. 보여요? 핵심 사항이? 상관없어요. 얘든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하방 배팅했을 때. 그렇죠? 패턴은 이래서 중요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리로 다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해져요. 자, 그래서 다시 제가 두서없이 제가 막 쓰고 있는데요. 자, 박스. 자, 우상향. 우하향. 자, 그 다음에 내리다가 더 내리는 언더슈팅. 오르다가 더 오르는 오버슈팅. 그죠? 근데요. 이거는 시장에서요. 생각보다 여기서 매도하라면 어려워요. 이유는 되게 비싸요.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진입이 겁나게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겁나게 어려워요. 실전 매매를 10년 이상 저한테도 여기 들어가려면 이거 잘 아는데요.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심리죠. 여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때 잡을 걸.
아무리 봐도 이 끝에 잡았어야 되는데 후회가스러워서 못 들어갑니다, 이건. 그래서 초보 투자자나 그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그 꾸준히 수익 나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들어가는 사람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10년 해봐도. 이상해요. 비싸게 주고 사고 싶진 않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내가 안 되는 걸 회원님들이나 여러 방송 듣는 사람한테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신 있는 대로 해보세요. 기준이 명확해요. 이것도 분명히.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패턴론 중에서 다 지울게요. 다 지우겠습니다. 핵심 패턴론. 핵심 패턴론. 제가 강의를 막 두서없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씩 방점을 찍죠. 딱딱딱딱. 자, 패턴 중에 가장 중요한 패턴 하나 기억해 보실게요. 이른바 속임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속임수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장은 항상 옳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손절돼요. 그 자체를 인정해야지. 근데 속인다고 자꾸 생각하려면요. 꼼수가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나도 꼼수를 부려요. 그러면 우리 잘 아시죠? 기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 순간순간 머리를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속도론에 다 죽어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뭐?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시장이 생각보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자꾸 본론을 꺼내야 되는 자꾸 변죽을 울립니다. 그죠? 핵심 사항. 저는요. 단연코 패턴 중에 이 패턴이 가장 우수한 패턴인데 제가 가장 많이 계약수를 운영할 때 10개라고 그러면요. 적어도 10개 몰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거고요. 몰빵을 하면 안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내가 9개를 운영하다가 하나 손실 나면 10개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계약수를 동일하기 위해서 하는 뿐이지 이걸 몰빵하려고 계약수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10개를 운영한다 그러면 제가 적어도 5개 정도는 베팅하는 자리가 있어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패턴에서 가장 이 패턴이죠. 자, 박스를 그리던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이거죠? 여러분. 넘어갔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신기하게 뒤로 가요. 이런 경우 많이 당했죠? 실전 매매 오시면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요, 내가 망설여요. 그럼 얘 그냥 가요. 돌죠? 내동 나오죠? 추격하죠? 99.9% 이런 데 내동 나와요. 웃긴 게 여기 들어가시면 눌림 한번 줘야 되죠? 뻔히 알아요. 근데 손이 가요. 손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 잡히는 순간 밀려요. 근데 여기서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붙기 때문에 못 버텨요. 한번 버텨보세요. 그냥 내려꽂지 또. 웃깁니다, 이게. 어쩌면 내가 하는데 거꾸로 가는지. 안 잡히면 계속 올라가요. 잡히는 순간 내려갑니다, 이거. 그래서 이 패턴을 제가 가장 강력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아예 암기가 아니라요. 그걸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자, 그러면 내가 상승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벗어났다가 박스. 그죠? 그때 얘기했죠. 지지와 저항에서 오차 범위, 허용된 오차 범위. 반드시 여기서 10틱을 벗어나면 15틱을 벗어나면 손절하셔야 돼요, 이건. 이건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건. 그거를 1, 2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신빙성이 하나 높이는 게 있어요. 거래가 터지고요. 그죠? 거래가 터지고 강한 양봉이 날 때 이건 위로 갈 확률이 더 높다. 일반적인 논이죠, 이건. 그러니까 강한 양봉과 거래가 터졌을 때 배팅 해볼 만한데 무조건 손절해야 돼, 이건. 이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야, 또 속여서 또 갈지 모르니까 나는 손절을 이만큼 잡을래 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양보했죠? 또 미룹니다, 뒤로. 끊임없이. 손절 못하게 돼요, 이건. 결국은. 그래서 이 패턴을 가장 중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왜냐? 수익 때문에 수익 날려고 제가 이 패턴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통해서 가장 공감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수익을 보려고 매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뒤도 있어요. 수익 곡선이 상승도 있지만요. 수익 곡선이 뒤로 갑니다. 이건. 이게 무서운 거예요. 20원, 20원, 20원 벌면 뭐예요?
자, 500원 까먹는 게 이게 매매거든요. 초보들은 이 내용 잘 모릅니다. 중급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뭐예요? 20일 거래하면 저는 15일 수익 나요. 5일 손실 나요. 우와, 무지 잘하네요. 수익 난 건 100만 원이고요. 손실 난 건 1000만 원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 게임은요, 핵심 사항이요. 손실을 주셔야 돼요, 손실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상승을 하려면요, 저가가 높아져야 돼요. 수익 곡선도 똑같습니다. 이거 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거. 여기서 핵심 사항 있죠, 물타기. 그런데 우리는 다 얘기를 합니다. 물타기 하지 말자고. 근데 한마디 해볼까요? 물 타져요. 왜? 기준이 없으면. 그래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패턴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우상향으로 박스권 벗어나서 이 부분 넘어갈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매매법을 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안 쫓아가요. 절대 안 쫓아가요. 왜 안 쫓아가냐면 이게 무섭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익 나는 거는요. 먹을 것 같아요. 매번 해봐도 어려워요. 매번 해봐도. 자, 저는 그래서 이걸 만들어지잖아요. 미소를 띄워요, 일단. 그래? 왜냐? 손절은 작지만 분명히 수익은 커지거든요. 우리 여기서 급간론 아시죠? 아니, 파동이 아니라 그 진폭론 아시죠? 자, 조그만 거 설명할게요. 보통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자, 횡보한 만큼 그만큼 간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건 강의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알아요. 이 정도 모르면 매매하지 마세요. 그건 기초적일 때 다 띄고 오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공부 안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듣는 초보들은 하지 마세요. 언제 하시냐면요. 죽어라고 공부하세요 하세요. 근데 신기하게 돈이죠. 다 먹을 것 같으죠. 하지 마세요. 재차 강조합니다. 그건 전제 조건 아예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거지 그 전제 조건까지 다 하려면요. 정말 방대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여기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급간론은 다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여기까지 갈 거라고. 일반적인 사고가. 근데요. 가는 과정 있죠? 자, 보세요. 넘어가는 순간 한 번에 갑니다. 그죠? 잡으면요. 땡큐예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죠? 순식간에 끝나요. 수익이 금방 나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죠? 근데 얘가 내려와요. 설명을 좀 해볼게요. 돌파하는 순간 잡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기대 수익도 압니다.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도달하는 과정이 다 달라요. 각각. 이게 바로 패턴화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매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파동이 나오면 진입하게 되면 어려워져요.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보험을 왜 듭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당황스럽죠. 그걸 해결하려고 보험이 드는 거죠. 뭐냐? 준비를 한 자는 그걸 해결할 수 있겠지만 준비가 안 된 자는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마인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생각이 미리 결정해 놓으면 너무나 쉬워요. 미리. 그리고 계속 세뇌라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이 패턴에 이런 그런 조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난 매매하지 않으리라. 근데 그게 뚜렷하면 가능한데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된다? 망설여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간단해요. 뚫으죠?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터져요. 그죠? 쫓아가지 마세요. 그냥 가면 그냥 가라고 내비두고요. 여기까지 도달하면 그냥 포기하세요. 저는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는 고수건 하수건 뭐 이제 입문하는 사람이건 다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무궁무진한 그 파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그 과거에 매매를 해보니까 가장 안전한 매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얘가 올라가죠. 내려와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 라인에서 지지를 해요. 그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지지를 하고요. 머무르면서 이렇게 춤을 출 때 적어도 여기서 매수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뚜렷해져요. 뭐가? 지지와 저항이 이 교차점이 뚜렷해집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벗어나는 그 허용된 오차범위 얘기했잖아요. 지지와 저항에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5대 벗어나면
우린 여기 손절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적어도 여기서 파동이 머무르는 거 보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손실은 제한되고요. 기대 수익은 훨씬 커집니다. 단 조건이 여기를 도달하지 않아야 돼요. 도달하고 밀렸을 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자리가 뚜렷하고요. 거래량이 터지고요. 그쵸? 거래량이 터지고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은 2%만큼 간다는 게 기본적으로 파동론에 또 하나 여기서 뭐예요? 진폭론에 또 하나 뭐예요? 패턴론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뭐가 완성된 코드가 완성돼요. 이게 매매 기법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시장에서 경험만 쌓아가면 이것만 기다리면 되죠. 해외 선물의 장점이 뭐예요? 종목이 많다는 거거든요. 돌려보세요. 열 몇 개를 부지런해야 돼요. 사실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차트를 돌리다 보면요. 이거 나와요. 분명히. 제가 과거에 보면요. 하루에 한 번은 나와요. 적어도 나와요. 기다렸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아무리 봐도 좋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10개 중에 저는 여기 5개는 들어가요. 5개는 들어가는데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럼 이익 실현 어떻게 합니까? 물었죠? 제 맘대로 팔아요. 이건 진짜예요. 팔고 싶으면 팔고요. 홀딩하고 홀딩해요. 왜냐? 손절이 뚜렷하니까요. 너무 편해요. 어떨 때는요. 잡아놓고 내비둬요. 그런데 이 패턴이 나오고요. 오펙 감산의 우려가 나오니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상승을 기대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걸어놓고 나갈 때도 많아요. 이유는 기대해보는 거예요. 그냥. 왜? 손절이 확실하니까. 망설일 거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동일 반복했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수익은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거든요. 이게 바로 확률과 통계 그리고 패턴에 입각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정형화시키는 거죠. 매매는 결국에는 기준이 완성이 돼야 돼요. 기준.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 막상 기준을 세워보라 그러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파동이요. 매일 달라요. 하루라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나를 무지막이 괴롭혀요. 그리고 똑같다고 해도요. 패턴이 똑같다고 해도요. 순식간에 속도가 달라집니다. 매일 달라요. 매일. 그래서 경험도 무시 못해요. 경험도. 자,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패턴 중에 제가 요거 하나 짚었잖아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뭐 이러면 박스 패턴, 그 다음에 뭐 우상향 패턴, 내려가는 패턴 뭐 있는데 요 패턴 가지고 실례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느냐면요. 그냥 딱 보이는데요. 크루드 오일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제가 이거가 그 죽은 차트를 갖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실시간에도 이건 동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처럼 후행성 차트를 그걸 쓰지 않는 이유고 그냥 시장이 제시한 것만 갖고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건 뚜렷해요. 자, 보세요. 적어도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크루드 오일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지점이 딱 보여야 돼요. 이런 지점 딱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저점이 계속해서 지지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뚜렷하게. 그리고 벗어났을 때 어떻게 벗어나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올라왔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 배웠어요? 전 시간에? 변곡론 배웠죠? 변곡론. 그렇죠, 여러분? 변곡론에서 바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날 바뀌었잖아요. 그쵸? 전 여기서 베팅합니다. 다시 돌아갈 때.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하느냐? 전 고점을 눌렀던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합니다.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됩니다. 야, 터닝포인트 전문가, 너 그거 지난 거 갖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런 데도 통용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매도하면 손절 나갔겠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터닝포인트 전문가, 이 범위를 얼마를 주고 움직였어야 돼? 라고 물었을 때 적어도 3번 정도 지지. 적어도 3번 정도 저항. 맞고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자리가 분명한 지지 저항점을 형성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 지금 한번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살짝 미소를 띠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지 저항은 이렇게 뚜렷한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이야기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추세로인 나오는 건데요.
이 선이 이렇게 명확한 걸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지를 이렇게 분명히 한 개 보이잖아요. 벗어났잖아요. 그럼 따져볼게요. 이 선을요, 이 선을 이렇게 틀었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지지나 사실 이 지지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역론이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냐? 지지랬죠? 지지랬죠? 또 지지랬는데 벗어나죠? 바로 이 자리가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이 자리가 변곡론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추세 지지 저항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세팅된 자리나 추세에서 올라갔던 이 지지선이나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거를 틀어놨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봐보세요. 생활해보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삐뚤어 봐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거죠. 돌려보세요. 똑같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고 변형된 지지와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패턴론까지 연결시키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뭐예요? 지지와 저항, 변곡, 패턴 다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과물이 도출돼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개요부터 설명한 게 두서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해되실 거예요. 이 선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거를 고개를 돌려보세요. 똑같죠? 고개를 한번 돌려서 보세요. 아니면 이거 다 돌려볼까요? 돌려보시면 이해되시죠? 벗어났다는 건 사실이고요. 벗어났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저걸 못 기다리느냐? 경험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안 올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안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재밌는 건 만들어져요. 더군다나 종목이 많아요. 해외는. 해외 선물은. 제가 해외 선물을 강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대목도 뭐냐면 이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매하기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제 회원님들 이끌어야 되잖아요. 초보가 됐든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든 다 실전 매매를 해서 그 유도를 하잖아요. 제가 장중에 계속 얘기합니다.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느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정해놓고요. 그 틀 안에 오면 들어갑시다. 손절합시다. 냅시다. 이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장이 돌아갈 때 그 강의를 하잖아요. 안 들어요. 매매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매매가 끝났을 때 교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제가. 아주 틀에 박힐 만큼 계속 떠듭니다. 자, 보세요. 이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패턴론 중에 보세요. 여기를 저항을 받았잖아요. 넘어갔었죠. 여기. 근데 여긴 보세요. 지지 안 했죠?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거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이게 바로 쫓아갔으면 이 폭만큼 움직였던 폭만큼 여기를 기대했다고 쫓아가면 이거 또 뒤로 갔을 때 또 죽었겠죠. 또 손실 났겠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패턴이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의 패턴에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을 해요. 박스를 치면 박스만큼 갈 것이다. 그죠? 그 폭만큼 갈 것이다. 반대로 이만큼 그렸죠? 자, 보세요. 이만큼 갈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생각은 잘 하는데요. 이 생각은 잘 안 해요. 저게 바로 보이지 않는 가상의 지지와 저항선, 즉 뭐예요? 파동의 급간론이고 또 하나 뭐예요? 연결시키는 게 이게 뭐예요? 진폭론입니다. 그런데 저런 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마디가라고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이 자리에서 올 때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명력을 불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보조지표를 여기다가 딱 얹히면 저 자리는 거의 다 이 자리 밀리죠. 그럼 이게 침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열과 침체를 가지고 매매하자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재밌는 게 여기도 침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받았으면 밀렸죠. 여기서 받았으면 어쩌면 반등했을지 모르지만 여기가 깨지는 순간 그만큼 더 빠집니다. 한 번 더 그 파동만큼. 이게 바로 진폭론이에요. 패턴과 하나의 지지와 저항과 변곡과 다 이어져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지와 저항론, 변곡론, 급간론 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의 완성된 거예요. 완성. 그래서 제가 고성준론이라는 말을 펼친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를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굳이 제가 패턴을 이야기한 거는 단 하나예요. 어떻게?
내가 계속 그걸 세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장점이에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만 기다려보세요. 정말 안 될 것 같으죠? 와요. 더군다나 해외 선물은 많아요, 종목이. 국내 선물 하나죠? 어떨 땐 하루 종일 기다려보세요. 안 와요. 포기 잡아서. 국내 선물을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먹을 게 없어, 소위 말해서. 근데 해외 선물 이게 많아. 여러분들도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이겁니다. 변곡에서 파동 변곡과 속임수 패턴이 아니라요. 파동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세요. 어찌 보면요. 아까 그런 영역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선에서 아래예요. 아래. 이건 뭐예요?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어차피 하방에 썼어요. 알고 보면. 이걸 기준으로 삼았으면 상방이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게 뭐예요? 영역론의 기본입니다.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쫓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런 그림을 그렸죠, 여러분. 이런 그림 제가 이렇게 올리고 N자 파동 올라가다가 쑥 올려서 이렇게 올라간다 해놓고 여기다 줄을 쳤죠. 뭐라고? 오버슈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은 이런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걸 여기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 선을 깨고 올라타잖아.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까 그 말 한 겁니다. 실전에서 저기 매수하기 진짜 어려워요. 10년 이상 매매했던 제 입장도 정말 어려워요. 손이 안 가요. 너무 비싸요. 근데요, 더 많이 가요. 사실이에요. 근데 손이 안 가. 그게 인간의 속성일 거야, 아마. 나는 자신 있습니다. 기준 있게 한번 해보세요. 통용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할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진입이 없어서 그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익힌다는 거잖아요. 훈련, 동일 반복을 해서. 그죠? 패턴화 시키고 기본적인 걸 이해하고 그 범주 안에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으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게 지지와 저항 기준, 이게 지지와 저항 기준. 어떨 때는 이게 지지와 저항 기준, 어떨 때는 이게 지지와 저항의 기준이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하방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 기준으로 여기도 하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 이쪽 상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따지면 하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급감론의 영역론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준을 변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봐보세요. 저가가 높아지다가 자연스럽게 고가가 낮아질 변곡 자리, 이 자리는 다시 오면 안 된다. 손절 라인, 여기가 변곡이다. 반대로 고점이 계속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면서 변곡인데 다시 올라가서 지지했죠. 올라가죠. 다 상방형이다. 이 자리가 변곡이다. 손절은 여기다. 똑같은 논리죠. 그럼 차트 뒤집어 볼까요? 똑같습니다. 보세요. 어디 틀리나. 올라갈 때 이 내용이고요. 그죠? 내려갈 때 이 내용이거든요. 이것만 익히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자리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종목도 많겠다. 레인지 폭이 넓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은 저걸 어떤 종목인데 거의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해보면요. 기다리는 게 어쩌면 다예요. 그러나 패턴화하고 내가 정확한 기준을 설정을 못 해놓으면요. 못 기다려요. 죽어도. 왜? 그걸 가만히 쳐다보잖아요. 들어와 꼭 귀신이 나를 무엇인가 끌어담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그러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죠. 시장한테 학습이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죽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마 같은 존재인데요. 매매를 하다 보면 수익을 또 줘요. 웃긴 게. 그러니까 그 달콤함에 또 합니다. 그런데 또 줘요. 야, 요거 재밌네? 그때 몰빵이 나와요. 여지없이 뒤로 갑니다. 그거 다 느끼시죠? 그거 다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는 얘기 다 알아. 나는 왜 안 되냐고 얘기할 때요. 그거는요. 이 변곡이나 지금 얘기했던 지지와 저항과 이게 하나가 아니라 다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디 하나 끊긴 겁니다. 미분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개요 때 설명을 드렸죠. 가감성제부터 다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 미분적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끊기면 미분적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지지와 저항을 이해 못했거나 변곡을 이해 못했거나 영역을 이해 못했거나 위치를 이해 못했거나 흐름을 이해 못했거나 분명히 중간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과외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그 학창 시절에
저는 제자들한테 강의를 해줄 때 수학 강의할 때 특히 수학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의를 좋아했었어요. 처음부터 펼쳐줘요. 고등학교 때 가장 핵심은 미분적분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핵심 사항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다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풀어보라 그러면 거기서 계속 막혀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뭐 예를 들면 x 곱하기 x 제곱 이거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x 제곱을 몰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분적분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잖아요. 들어가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하나 끊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상승의 정의가 뭐냐? 바뀐다. 하락이 뭐냐? 바뀐다. 그게 뭐냐? 변곡이다. 지지를 했으면 확실히 지지해야 된다. 저항을 했으면 확실히 지지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우상향 올라가는 지지. 아니면 그 저점이 계속해서 뭐예요? 지켜지는 거. 아니면 고점이 계속 지켜지는 거. 분명히 시장은 제시합니다.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고 갑자기 저점이 높아지면서 바뀐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다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바뀐다. 이걸 바로 우리 변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곡에서 가장 핵심 뭐다? 손절이 확실하다. 그렇죠. 지지와 저항에서는 오차 범위가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나든다. 그래서 기준을 세웠죠. 15일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국내 선물을 잠깐 예를 들게요. 국내 선물은 3포인트를 잘 안 넘어가죠. 3포인트면 기본적으로 요즘 장에서 보면 60틱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10% 얘기를 했죠. 그럼 6틱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국내 선물은 보통 6틱을 벗어나지가 않아요. 손절 라인이. 6틱을 벗어나면 대부분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패턴? 정형화되어 있는. 그게 룰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정답이냐? 아니요. 결코 정답은 없어요. 얼마나 내가 실천 가능한 기법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실천 가능하냐. 근데 그 중에 가장 손실을 제한시키는 거. 다시 정리해보면 뭐예요? 손절의 명확성. 그래서 변곡 파동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면 정리가 되나요? 하나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급간론이나 파동론이나 시간론이나 각도론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속도론. 속도론이 내동에 연결되거든요. 그 이제 마인드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심리 싸움이 아니고요. 심리는 언제냐면요. 계약수 늘릴 때. 뭐냐? 그릇 싸움이에요. 심리는. 무슨 얘기냐? 심리에 앞서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아느냐 모르냐예요. 이해를 했느냐 모르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게 정답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긴가민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터닝포인트 전문가가 제시하는 것은 확실한 손절이 있어야지만 확실한 내 재산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확률 통계로 접근했을 때 수익이 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패턴론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줄여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부를 여기서 지금 중간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저가죠? 전저점 이렇게 그죠? 여기 지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들어가 볼 만하죠? 언제? 저는요 적어도 이 자연스러움을 벗어날 때 그러면 이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넘어가서요 이 고가를 여기는 거의 붙었다고 봐야 되겠죠. 저항받는 박스잖아요. 이렇게 할 때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가를 살살 돌 때 이때 매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출발했던 여기서 손절하듯이 어딘가 만나졌어요. 손절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속였잖아요. 한번. 그죠? 그리고 보세요. 저점이 높아졌잖아요. 여기 벗어났죠? 그럼 여기 확인되죠? 그쵸? 그럼 이게 넘어갈 때 이거 안 잡아도 돼요. 제 얘기는. 실행 불가능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결과론이 작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자리를 제시하는 이유를 드릴게요. 보세요. 이 자체가 한번 지지를 받았죠? 벗어났으려면 여기서 갔었어야 돼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 거꾸로 얘기를 하면 아까 그건데요. 이거요. 이거. 제가 가장 중요한 패턴 얘기했죠? 이겁니다. 살짝 뚫었다가 이거 돌파할 거라고 생각해 쫓아가면 이거에 당하거든요. 거꾸로 뒤집으면 좀 이해되죠? 저는 여기서 매도를 좋아하거든요. 확인하고 떨어질 때. 그러면 이게 갔잖아요. 그냥 버려버려요. 잘 가 그래요. 왜? 여기서 나는 이거를 예측했는데 이게 안 오죠. 내가 예측한 게 안 오면 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 내동으로 이어져요. 왜? 이상하네?
자꾸 퀘스천을 찍거든요, 스스로한테. 그러면 명확하게 실천이 안 돼요. 버려나가는 게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매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쭉 보세요. 꽤 맞추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지점입니다. 여기를 저항을 받았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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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착이 됐죠. 그죠? 그러면서 저점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이 흐름이죠, 이게. 그쵸?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기 살살살 저점 높이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고점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고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데를 확인하고 들어갔을 때요. 이런 데 매수하기가 좋은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급간론에 나오죠. 진폭론. 내린 만큼 오른다. 누구나 다 압니다, 이거. 아직 도달하지 않았죠. 돌파했죠. 이 안에서 파동을 있을지언정 1, 2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나 그 파동 변곡이 일어났을 때 내가 손절이 확실하죠. 여길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1, 2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몰라. 결과는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지나간 갖고 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장중에 이 자리는요. 12월 달에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 수익을 드렸던 하나의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강의하면서도 목소리 힘줘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보세요. 고점이 낮아졌죠. 바뀌죠, 여기가. 이게 변곡인데요. 파동을 쳐주진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진입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자리는. 그러나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봐보세요. 이건 이제 소진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만큼 그렸죠. 올라갔죠. 부담스러워요. 원래는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51.68이죠. 53달러 간다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재밌죠? 아니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죠? 아니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기준을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은 이 자연스러움을 벗어나지 말고요. 두 번째 가상의 선을 서면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밀리죠? 그럼 여기서 지지할 확률이 높아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죠? 그게 폭이죠? 이게 진폭론이거든요. 여기를 벗어나면 벗어나죠? 여기를 벗어나면. 그러면 눌림까지 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영역은 이 기준으로 봐서 상승 영역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와도 이건 아직 상승론을 펼쳐야 돼요. 그래 돌리는 모습이 나오죠, 다시. 그죠? 그때 잡으면 이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얘가 내려갈 것 같으면 벌써 내려가 돌아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저점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하라. 이게 전통적인 변곡이고요. 패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팅돼야 돼요. 뭐냐? 고점을 만들어야 되고요. 저점을 만들어야 돼요. 뚜렷하게. 그걸 패턴화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패턴 중에 지금 제가 소개했던 이 패턴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다시 도식화 시키면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고점을 만들어요. 그죠? 그 무엇인가 고점에서 자꾸 저항을 받아요. 그리고 넘어가든지요. 아니면 뒤로 내려오든지요. 근데 전통적으로 저는 이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이쪽보다는. 이유는요. 여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걸 실전해본 사람은 느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회원님들 중에서는 이 자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형님은 돌파할 때 시원하게 간다고 이 자리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형님이 단점 있죠. 돌파할 때 시원하게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왜 손절 안 하냐고요.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를 하지 말고 손절이 발생했을 땐 무조건 손절했어야 되는데 그 대목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형님 같은 경우는 회원님이신데 이렇게 갔을 때 만세를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 때가 훨씬 많아요. 알고 보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형님은 이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회원이 되시면 이름을 하나씩 져줘요. 예를 들면 그 터닝 땡땡이라는 그 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신한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이 자리는 A 패턴이니까 이건 터닝 땡땡이 자리야. 당신이 왜 매매 안 해? 하나씩 명령을 내려줘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계신 그 회원님이 베리원님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베리원 자리를 제가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안 들어가? 두려운 거야? 아니 잘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만 기다려져요. 그 자리에 오잖아요. 거의 수익이에요. 손실이 나죠?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반복을 하면 이기는데 이제 따는 걸 하나씩 늘어가죠. 패턴을 하나씩 늘리면서 그게 자기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4강에서는 첫째 1강에서 개요 설명했고요. 두 번째 지지하저항, 세 번째 변곡론, 네 번째
패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섹터 범위를 두지 말고요. 하나로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5강에서는 이걸 다 아울러서 종합적인 사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강의 제목은 종합적 사례론에 대해서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제5강 종합적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목을 지면서 제4강은 마칠까 합니다. 터닝 포인트 전문가였습니다. 제5강에서 뵙겠습니다.